초기 대응 실패했다. 자한당이 깎은 관련 예산. 네, 정관입니다. 양팀입니다. 네, 오늘 얘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태국 그리고 일본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오는 등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각국이 비상입니다. 초기 대응 실패했다. 초기 대응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이제 중국으로부터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올 곳은 뭐 공항 항만 그 부분을 막았을 때 우리가 그쪽에서 후베이성에서 온 사람들, 우한 쪽에서 온 사람들을 이제 타겟을 해서 확실하게 아예 입국 금지를 했었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은 저희가 일단 전염병의 초기 확산을 막으면 그 다음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지역사회에 감염이 되거나 2차, 3차 감염이 되면은 확진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롯데백화점 본점 가서 이렇게 막 2시간 동안 돌았다 했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누구와 접촉했는지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초기에 그런 어떤 강력한 초기 대응이 있었다면 좀 더 쉽게 막지 않았을까. 중국조차도 안에서 초기에 이제 최초 고발한 의사가 사스와 같은 그런 게 이제 7명 했다고 자기 의대 동기 메신저에 올렸다가 공안한테 걸려서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 거짓말 하지 않겠다라고 썼다가 했던 의사가 엊그제저로 이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태를 처음 경고해서 유명해진 의사 리원량마저 감염돼서 조금 전부터는 사망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하면 좀 더 강력하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확진자나 이런 부분이 줄고 사회적인 비용이 줄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사망자가 없잖아요. 네. 사실 뭐 문재인 정부를 제가 뭐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사스 때나 메르스 때 사망자, 사스 때 메르스 때가 더 많지 않았나요? 사망자 사스 때는 국내는 없었고요. 메르스 때는 국내가 굉장히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한 30명 내외. 네.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사스 같은 경우에는 770명 정도 되고요. 메르스는 한 588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그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중국에서 죽은 사망자 수로 생각하면은 사스는 넘어섰네요. 사스 넘어섰죠. 사스가 더 심했으니까 사스는 넘어섰고 메르스는 당연히 넘었고. 예, 당연히 넘었고 지금 봤을 때는 우리는 아직 사망자가 없으니까 네. 방어를 잘한 거네요. 이제 근데 해외 사례나 치사율 봤을 때 현재까지 이제 현재 진행하면서 치사율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긴 한데 치사율이 이제 사스나 메르스보다 낮은 걸로 확인이 돼가지고 현재까지는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도 대부분 사망자는 없어요. 좀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는데 예. 확진자 사망자만 근데 뭐 사실은 뭐 몇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중국. 네, 뭐 이제 정보가 아무래도 제한되는 나라니까 예. 상대적으로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바이두에서 잘못 순간 올라왔었을 때 뭐 2만 명, 4만 명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렇게 몇만 단위까지는 안 가더라도 증상이 이제 사실 감기와 비교가 불가능하니까 그런 사망자들이 있을 수는 이게 있겠죠. 지금 보니까 걸리긴 되게 쉬운데 네. 치사율은 상당히 낮은 네. 걸로 돼 있고 죽기가 사실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이렇게 빨리 죽는 이유가 뭐 일설에 의하면은 격리시켜서 우리 한국처럼 격리시켜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사실은 죽을 일도 아닌데 네. 떼거지고 보니까 이제 의료시설이 이게 되지가 않으니까 안 네. 죽어도 될 사람들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중국은. 그 부분이 있겠죠. 예. 저희 같으면 이제 그게 들어오면은 임시 처음에 밖에 있는 진료소에서 확인을 하고 그게 확실해지면은 이제 격리를 시키는데 네. 뭐 코호트 격리니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네. 밖에 있는 공기는 들어가다 안에 공기는 나올 수 없게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 뒤집어 쓰고 뒤에 의료진들은 코스를 꽂아가지고 산소를 이렇게 공기를 마시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인원 안에서 진행이 되면은 충분히 가능한데 가뜩이나 이제 중국은 진원지답게 그런 전염병이나 이제 바이러스로 노출이 많은 상태에서 병원에서도 그냥 의료진들이 그거를 맞이하면은 계속 더 커지겠죠. 롯데백화점이든 뭐 GS 홈쇼핑이든 뭐 네. 여기서 확진자 나올 때마다 다 그냥 바로바로 직장 폐쇄하고 네. 격리 처리가 잘 돼가지고 네. 또 이제 지금 뭐 퇴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참 뭐 준비가 잘 돼 있는 나라 같아요. 이런 거 보고 네, 의료적인 부분이. 과거 이제 몇 번의 전염병을 겪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역치가 높아졌다고 네, 할까요? 아니면은 네. 대응력이 높아져가지고 그런 것 저 같으면 같아요. 아픈 상태로 좀 더 도나다니실 분들도 알아서 잘 자가격리하시고 이제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그때 훈련이 많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국내로 들어온 이후에 1차 방역 보건소가 먼저 하거든요. 서울구청에 25개 되는 구청에서 보건소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그것들을 이제 대응을 하고 위에서 이제 제일 중앙 컨트롤 되는 건 질병관리본부 질본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런 컨트롤이 그래도 비교적 잘 되고 있어가지고 확진자 숫자가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망자나 아니면 수퍼 전파자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와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민들 수준이 좀 높아지면서 네. 본인들이 스스로 자각 증세가 났을 때 조심하는 부분도 있고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공공 교통수단을 가보면 뭐 마스크 안 쓴 사람은 거의 없고 아우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남들을 위해서 자기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국민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네. 사실 이게 이런 질병이 전파력이나 이런 것들도 선진국에서는 잘 전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뭐 국민들이 알아서 사실 뭐 정부가 하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 네.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이걸 이렇게 내가 손을 안 씻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중국이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약하잖아요. 네, 중국이 사스도 그렇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 예. 그렇고 그 뭐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지만 이제 박쥐로부터 유래된 걸로 그런 얘기는 더 지금 보고 하시는 있는데 거고요. 네. 그런 부분이 뭐 이제 진짜 뭐- 위생관념이나 국민성 이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많이 박쥐를 날른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먹었다는 얘기죠. 이제 육포는 아니면 하는데 근데 이제 처리 과정이 우리가 가축이나 이런 것들은 도축이 이제 예. 그런 특정 장소에 되고 이제 예. 뭐 농림부 이런 데서 예.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는 이제 살아있는 거를 빨리 생으로 먹어야지 좋다. 빨리 현장에서 잡아서 먹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야생 있는 걸 잡아서 현장에서 그쵸. 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거의 뭐 데쳐서 먹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는 지금 이제 고기도마랑 야채도마도 따로 쓰는 집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유, 네.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네. 엄청 깔끔해요. 그러니까 고기 그것도 굉장히 가축으로 굉장히 잘 그래도 관리가 돼 있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야채도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같이 안 쓰는데 거기서는 이제 뭐 뱀, 뭐 박쥐, 개, 그다음에 뭐 바퀴벌레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섞어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위험해 뭐 보이더라고요. 그거를 먹는 것이 이제 자기의 지위를 어떻게 과시하는 용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네. 남들 못 먹는데 먹는다. 아이고 그걸로 이런 지위를 참네. 참 중국이 아직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더 개발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수준이라기보다는 좀 국민들의 뭐 수준이라기보다는 좀 의식이 약간 네. 좀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응도 대응이지만 국민들 수준이 높아져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한당이 깎은 관련 예산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렇게 네, 나와 네,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이제 그래서 야당의 임무는 이제 예산을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삭감은 가능한 얘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야말로 천재지변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천재지변을 사실 어떻게 미리 예측하고서 마스크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문제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지방 정부는 아니면은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밝힌 바에 의하면은 이러면은 뭐 교부금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뭐 추경이 뭐 지금 추경할 타이밍은 아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예산에서 뭐 마스크를 중국에 뭐 200만 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예산이 부족해서 마스크를 살 수 없는 건 아닐 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가 부족하니까 중국은 지금 춘절 이후로부터 계속 정지해놔서 세계 최대 공장인 중국에서 마스크를 생산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공장이 아주 많지는 않을 텐데 우리는 사람들 엄청 사고 중국에서 지금 사재기 하면은 떼돈을 번다고 해가지고 현금 수십억을 갖다 주면서 살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스크가 일시적으로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지 자유한국당이 관련돼서 마스크 예산을 깎아서 마스크를 살 수 없다든지 아니면 생산할 수 없다든지 네, 뭐 네. 그런 문제는 아닐 것 그런 거 같습니다. 보면 참 자유한국당이 좀 재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봐도.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뭘 해도 네. 항상 또 이렇게 또 아다리가 네. 걸려가지고 또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네.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근데 사실 보면 그게 또 아닌데 네. 근데 오딩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마스크 예산을 깎았다라고 요 한 줄만 딱 넣으면 근데 참 얘들이 이게 그렇네라고 생각할 뭐 수 아무튼 있겠죠. 뭐 재수가 없는 것도 죄입니다. 지난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한 대 죄를 내리는 거니까 네. 달게 받아야죠. 네, 달게 받아야 됩니다. 예, 아무튼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재인 정부는 대응을 잘한 걸로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